네, 안녕하세요. 투자정석 일부 진행을 맡은 김민아입니다. 여러분들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 국내 증시는 이제 설 연휴를 맞아 휴장을 할 계획입니다. 트럼프 2.0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만큼 이쯤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전략을 점검해보고 그 안에서 어떤 업종들을 골라야 나의 포트폴리오가 빵빵해질지 그 부분도 함께 찾아보는 시간 저희가 마련해봤는데요. 또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궁금 종목에 대한 해결책까지 제시해드리는 참여하실 수 있는 코너까지 마련을 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전화번호는 02786-1002번, 1023번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 채팅창을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오늘 많은 내용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정석 1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MTN 대표 어드바이저 두 분 모셨는데요. 조은정보위원 그리고 송필호 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이렇게 또 토요일 아침부터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먼저 시장에 대한 분석을 해봐야겠죠. 일단 국내 증시가 조정 국면을 마무리 짓고 점점 살아나는 듯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건 트럼프 트레이드 때문에 잠시 오르는 것은 아닐까 살짝의 그 학습 효과가 남아있는 것 같아서 우리 시장을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을지 단기 증시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조은정보위원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위원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연말이 마지막이 12월 달이었죠. 네. 그다음에 또 연초 이제 더 1월 달도 이제 다 끝나가죠. 맞아요. 연말 연초 한번 전체 시장을 조감해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이제 우리가 방향이 좀 정하게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국내 크게 이제 정치적인 이슈, 국내뿐만이 아니고 미국도 그렇고 좀 정치적인 이슈가 좀 시장을 좀 많이 핸들링했다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국내로 말할 것 같으면 계엄하고 탄핵 정국, 뭐 탄핵 정국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죠. 이것이 좀 증시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이제 드디어 1월 20일 날 대통령 취임하면서 물론 그 전부터 당선 이후부터 쭉 이어져 왔죠. 뭐 트럼프 어떤 그 스톰이라든가 그런 트레이드 그런 것들이 이어져 왔는데 이제 우리 지금 주제가 이제 트럼프 입에 따라 핸들링 빠른 시장 방향성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미 주가는 다 상당 부분 반영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일단 제가 12월 달 우리 이제 계엄 정국 같은 거 이렇게 막 났을 때 제가 방송마다 어떤 의견을 제시해 드렸냐면은 우리가 증시를 지배하는, 그러니까 증시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금융시장 그 자체다. 말하자면 우리가 98년도, 97년도 그때 이제 IMF 외환 위기였죠. 그다음에 그게 이제 증시 내부에 바로 금융 위기죠. 그다음에 2008년도에 미국의 서브프라임이 일어났죠. 다 그런 것들이 전체 어떤 그 경제적인 영향, 금융시장의 요동치는 그런 구간이었고요. 또 가깝게는 팬데믹도 있었죠.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 그 이제 내부적인 요소고 외부적인 요소라는 뭐냐면은 바로 컨트리 리스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폴리티컬 리스크, 정치적인 리스크거든요. 이런 것들은 제가 단기간에 그칩니다. 과거에 늘 족적이 그랬고, 예를 들어서 탄핵 정부를 말씀드리자면은 박근혜 정부 때 오히려 그때 탄핵이 되고 오히려 주가는 상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때만 하더라도 뭐 시장에서 이게 뭐 계엄 때문에 앞이 안 보인다 그랬지만 이미 그런 것들을 다 짚고 가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구정 뭐 특집이 될 건데요.
뭐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항상 앞으로 우리가 주식시장 똑같이 이렇게 되풀이 되거든요. 거의 비슷하게. 그래서 항상 정치적인 그런 이슈는 단기간에 그친다는 사실을 또 한번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이런 것들은 이제 다 극복을 했고요. 예,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이따 제가 차트를 보여드릴 테니까 그런 것들이 저점 기회였다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트럼프가 이제 오늘 주제가 될 텐데 트럼프는 어떠냐? 잘 아시겠지만 빛과 그림자, 소위 말해서 양날의 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잘 아시겠지만 빛은 뭐 어차피 트럼프가 아메리카 퍼스트 해가지고 예, 뭐 AI 뭐 엊그제도 그 발표를 했죠. 그 AI 뭐 스타게이트 그런 것들 다 이게 포함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그에 따라서 후광 효과를 얻는 반도체, 또 반도체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전력 인프라 뭘까요? 뭐 전선, 전압기, 뭐 배전반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원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원전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실질적으로 이제 혜택을 보는 것은 예, 바로 조선. 예, 조선에 대해서 상당히 러브콜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죠. 뭐 게다가 이제 앞으로 우크라 재건조도 그거 포함될 거예요. 그럼 그림자는 뭐냐?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안 좋은 거죠. 부정적인 영향이죠. 예, 바로 2차 전지 섹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것도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자, 우리 하이닉스가 실적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날부터 주가가 좀 약간 조정이 타기 시작했어요. 이거 뭐냐면은 증시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어떤 실물 경제, 기업의 실적에 선행해서 움직이고, 그래서 빼딱건폴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미 한 캐즘이 왔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엊그제 또 이제 트럼프에 의해서 한번 크게 맞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2차 전지가 앞으로 얼만큼 크게 상승할,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상승 룸은 크지 않다고 보지만 이런 것들도 이미 이건 어떤 뜻이냐면 뭐 트럼프 그 영향은 이미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이제 앞으로 시장에 이제 이미 이런 것들 다 지난 거고요. 트럼프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관세가 될 겁니다. 관세. 그 다음에 또, 어떤 무역, 이제 보호무역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방위비 분담. 뭐 지금 이미 나토 같은데 자꾸 5%까지 올려라. GDP에. 그런 말도 있고, 우리 시장도 우리 국내도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러면 이미 지난 것들은 다 이미 시장이 다 녹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이슈를 좀 지목하면서 시장을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차트를 보실까요?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이게 코스피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예요. 그래서 이게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탄핵 정국, 계엄 있지만 기술적으로 다 3종 바닥을 완성했어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방송마다 좀 조심스럽게 이럴 효과를 보자, 노려보자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렸는데 참 신기하죠. 작년 6개월, 그 하반기 내내 월봉으로 보면 음선이 났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좋은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런데 벌써 1월 달은 양선이 나오고 있죠. 지금 1월 달 경기 지표 좋아졌나요? 좋아진 거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탄핵 중에 완전 말끔히 해소됐나요? 아니거든요. 근데 항상 그래서 주가는 선 반응에서 움직인다는 거. 그럼 우리가 어디에서 답을 구하느냐? 딱 이겁니다. 저는요, 뭐 방송마다 2025년 좋은 정보의 컨셉은 여러분 성공 투자를 위해서 투자의 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항상 긍정적, 낙관론의 일색일 때는 그때는 경계보도로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정론 일색일 때는 그때는 이미 주가에 상당 부분 반응했을 때 시장은 그렇게 반응하고 있거든요. 오늘 또 한번 이번 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 차트를 보실게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왜 코스닥에 자꾸 집중하시자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정말 작년에 보게 되면 이따 연봉 보시겠지만 고점 대비 22% 빠졌거든요. 항상 주가라는 것은 내린 만큼 기회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보게 되면은 시나브로 말입니다. 12월 그때 이제 앞을 안 보인다고 얘기가 나올 때 지수가 16%가 올랐어요. 지수만. 뭔가 느낌 오시죠? 자, 이제 월봉을 보셔도 이게 바로 이것도 똑같이 이제 음선이 6개 나오고 이게 다 상승으로 돌리는 그런 흐름이에요. 자, 연봉을 보실까요? 저는 이미 12월 10일부터 저는 이제 국장은 참 맨날 다, 야, 이제 국장은 이제 뭐 끝났어.
자꾸 나스닥 미장으로 가시는데 미장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미장보다는 오히려 코스닥이 기회니까 그냥 코스닥에서 좀 기회를 잡읍시다. 그런 뭐 의견을 제시해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벌써 지수가 16% 올랐고요. 자, 양음 패턴이 나와요. 올해 코스닥은 양봉이 나올 겁니다. 두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한번 나스닥을 보실까요? 나스닥 한번 연봉을 보세요. 자, 코스닥이 저점 대비 16% 오를 때 나스닥 연봉을 어제 좀 조정받아서 어젯밤에 벌써 1.2% 고점 대비 얘들은 조정이에요. 올해 제가 딱 하나 답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양봉을 크게 뽑는데 이때 됐다고 시장에서 얘기하거든요. 마치 삼성전자가 그때 96,000원 할 때 10만 전자, 12만 전자 간다고 그랬을 때 그때 개인투자도 얼마 1조 8,800억 하루에 배팅했어요. 그때가 꼭지였습니다. 주가라는 것은요, 상승이 많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그 다음에 탄력이 둔화되거나 조정이 일어나기 쉽고 그 다음에 이미 많이 내리면 내릴수록 뭐냐면 리스크는 최소화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그래서 뭐 하여튼 지금 녹방 보시는 분도 계시고 그럴 텐데 정말 올해는 말이죠. 여러분들 좀 이제 자꾸 저점, 뭐 좋은 용어로 떠오르는 게 뭐예요? 바로 황금 맥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종목이나 저점 잡자는 게 아니고요. 내용 있는 종목들을 저점 잡아서 올해는 뭐 작년에 좀 이렇게 서운했던 그런 계좌를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좋습니다. 우리 위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으로 기민하게 빠르게 기회를 포착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저희가 그 업종들도 잠시 뒤에 찾아볼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송필호 위원님의 시장 뷰도 궁금한데요. 위원님께서는 어떤 전망 갖고 계실까요? 이제 2월달을 한번 전망을 해보면요. 2월달에도 이제 우리 시장에 가장 영향을 미친 것은 트럼프의 정책 리스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 트럼프가 취임한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죠. 우리가 이제 우리 경제에 가장 영향을 미친 것이 이제 관세입니다. 이 관세 문제가 각국의 관세 정책이 지금 방향성이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월에서도 이와 같이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우리 시장에 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칠 것이 이제 영향을 강하게 미친 것이 10년 만기 국채금리하고 환율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10년 만기 국채금리나 환율이 다소 불안하게 움직이죠. 최근 이제 트럼프가 취임 후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4.8까지 갔다가 지금 4.6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지만은 이제 트럼프발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채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장에 약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한 이제 달러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이와 같이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은 외국인들이 국내 외국인 투자들 국내 수급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월 달에도 10년 만기 국채금리 환율의 흐름을 체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1월 달에 우리나라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면요. 수급이 좀 불안하죠. 일정하게 매수를 한 게 아니라 하루는 매수했다가 하루는 매도했다. 이렇게 외국인들의 수급 방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도 외국인의 수급에 의해서 우리 지수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냐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 증시는 작년 7월부터 계속 6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증시는 어느 정도 거의 모든 악재들이 좀 반영이 됐고 우리 시장은 강한 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월 달에도 우리 시장이 하락 조정보다는 그렇게 상방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도 2월 달에도 우리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접근하면 분명히 이럴 만큼 좋은 기대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은 긍정적으로 우리 시장을 바라보면서 대응 전략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위원님께서 콕 집어주신 부분이 환율을 체크해야 한다라는 점이 조금 눈에 들어왔는데요. 그렇다면 좋은정보 위원님과는 환율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선까지 막 가는 거 아닌가 하고 덜덜덜덜 떨었었는데 현재는 이제 조금씩 진정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과 트럼프가 우호적인 대화를 나눴다
왔다라는 소식도 있었고 이번에 BOJ에서 금리를 인상하기도 했고 그러면 거시적인 환경 자체가 진정이 되고 있다라고 봐도 되는 건지 환율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이제 결론부터 한번 말씀드리자면 아까 정치적인 리스크 이슈 이미 어느 정도 주가 상담은 끝났다 말씀드렸잖아요. 환율 또한 그러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우리나라 지금 이제 강달러가 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각국들이 다 이제 환율에 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이미 환율은 그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그리고 또 우리나라 아까 정치적인 그런 것들이 다 녹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작년 6월부터 2025년 올해 1월까지 그 환율 밴드를 보게 되면은요. 가장 저점일 때가 1,306원이었어요. 예, 그리고 또 우리 아까 미나키님 말씀하신 대로 고점일 때가 1,487원이었습니다. 재밌는 뉴스 보셨죠? 1,487원 가니까 1,500원의 시간 문제라고. 이게 시장이 항상 우리 개인 투자들한테 어떻게 오판을 하게 되는 그런 요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앞으로도 어떤 우리나라 뭐 정치적 이슈 뭐 그런 것도 변할 가능성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트럼프 어떤 한마디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국제 정세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이미 그런 충격은 제한적이다. 보세요. 1,487원이 우리나라 IMF 때 말고 그 이후로 좀 최고점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그렇게 펀더멘털이 약할까요?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항상 주식에서 우리가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공놀이에 비교해 볼까요? 공놀이. 공을 딱 튕겼을 때 처음에 이 진폭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진폭이 이렇게 잦아들죠. 지진처럼 똑같이. 주식에서 가장 큰 충격은 뭐냐면요. 시장이 그냥 예상치 못한 어떤 악재라든가 호재가 나왔을 때 그때가 충격 파동인 거예요. 그럼 그게 우리는 언제 했을까요? 바로 계엄 그런 때 있죠. 그러니까 이미 그런 것들은 또 어떻게 좀 크게 바뀌겠습니까? 더 이상 나쁜 거 나올까요? 그래서 어떤 그러니까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그런 것들은 이미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도대체 그러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가 어떤 말을 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나요?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늘 여러분께 성공 투자를 하시라 하거든. 주식시장에서 언어를 이해하시라. 그 언어라는 게 뭐냐면은 사람의 투자 심리, 국제 정세, 어떤 경기 지표, 기업들의 펀더멘탈, 수급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하나로 나타내는 게 뭘까요? 우리 시간 답을 내보세요. 차트예요. 다 그 종합 매수품이에요. 하나로. 그래서 저 환율 차트를 한번 제가 주면 환율 차트를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율을 보게 되면요. 환율 주간 차트인데요. 이미 싼 고점을 형성했잖아요. 싼 고점을 형성하고 지금 여기서 오르고 다시 한번 내리는 그런 구간이 올 거예요. 따라서 저는 환율이 1,400원대 거기에서 그냥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아까 진폭이 좀 낮아진다고 그랬죠. 그런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떤 정치적 국내 또 트럼프 스톰 환율 이런 부분들은 이미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됐고 그런 것들이 하나 아까 제가 차트를 띄워드린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것이 코스닥 차트라든가 종합주가지수 차트다. 아까 좀 도움이 되셨죠? 오히려 정말 올해는 저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좋습니다. 돌풍이 한 차례 지나갔고 이 환율도 고비를 넘긴 것 같다라고 조은정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조금 더 기대감 갖고 시장 대응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앞서서 우리 조은정보 위원님 트럼프 어둠과 빛을 모두 다 가지고 왔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어둠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이 되면서 각광을 받는 섹터들도 정말 많았지만 오히려 피해가 예상이 되는 그래서 좀 타격을 많이 받은 그런 섹터들도 있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자동차, 2차 전지, 신재생 이런 섹터들은 좀 타깃이 돼서 좀 수급이 많이 빠져나가는 양상이 나타나는데 이쪽을 그냥 외면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안에서도 우리가 저점에서 기회로 삼아볼 여지가 있는 건지 송필호 위원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위원님, 마냥 나쁘게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동차면 자동차, 그다음에 2차 전지면 2차 전지. 신재생 쪽에서도
주가 차별화가 진행되니까 네. 거기서 이제 종목들을 선별을 해야죠. 아, 옥석 가리기. 네, 옥석 가리기를 해야죠. 옛날 같으면은 뭐 2차 전지면 다 같이 갔는데 2차 전지에서도 따로 가고 또 자동차 중에서도 우리가 그 중에서도 또 혜택을 볼 수 있는 종목들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먼저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원래 자동차 업종이란 것은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가장 수혜 업종이 자동차 업종입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기아차 같은 경우가 이제 사상 최고치 실적이 나왔죠. 그런데 최근에 우리 원화가 약세를 보이고 달러가 강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관련주들이 약세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죠. 그것이 가장 큰 이유가 관세입니다. 이와 같이 트럼프가 우리나라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면은 최근 증권사 보고서를 보면은 올해 영업이익 대비 작년 영업이익 대비 올해 관세를 만약 부과하면은 영업이익이 반토막 난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주들이 최근 약세 흐름이 전개되고 있죠. 특히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는 멕시코 공장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멕시코에 관세를 25% 부과를 했기 때문에 기아차에게는 좀 타격이 우려되고 있고,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미국의 현지화 전략을 계속 구사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제 생산 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타격이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감 때문에 최근 자동차 관련주 흐름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보면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안성차 업체들은 이와 같이 관세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품업체들은 관세 리스크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부품업체 관련주로 한번 접근한 게 어쩔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최근 주가 흐름이 상당히 양호합니다. 앞으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현대차가 파운드리 사업을 할 경우 가장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현대모비스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다음에 현대글로벌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자동차 수출이 상당히 양호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현대모비스나 현대글로벌스에 좀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2차 전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요. 참 2차 전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고통이 많으실 걸로 판단되는데요. 우리가 2차 전지가 여기서 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그거죠. 먼저 이 전기차 판매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런데 전기차 판매가 지금 살아나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 몇 개 전문 기관에서 올해 전기차 판매를 예측을 보면요. S&P 500에서 이제 올해 미국의 전기차 판매를 예상을 보면요. 한 30% 정도 작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유럽에서도 올해 전기차 판매가 작년보다 5% 정도 증가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지만은 아직 숫자로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주들이 아직까지 살아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최근 트럼프가 취임을 하면서 가장 먼저 폐기한 게 뭡니까? 전기차 음화제도를 폐지를 했죠. 그다음에 전기차 충전 보조금을 폐지를 했죠. 또 이제 지금 경고를 강력하게 한 게 뭡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했던 전기차 보조금이죠.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또 폐지한다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죠. 여러 가지 가장 친환경적인 여러 정책들을 트럼프가 계속 폐지한다고 경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에 투자 심리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최근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최근 하락세를 보이면서 바닥권에 근접을 했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는 어느 정도 근접한 상태이지만 우리가 지금 매수하기는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나는 꼭 2차 전지를 사고 싶다 그러면 그 2차 전지 중에서도 옥석가리가 필요합니다. 2차 전지 중에서도 소재 쪽에서 그 사업이 처음에 지금 태동하는 기회에 있고, 그다음에 실적이 좋아지는 소재 기업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실리콘 응급제들은 실적이 좋습니다. 그 대표적인 주식이 대주전자죠. 그다음에 또 CNT 도전제들도 앞으로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고, 작년에도 실적이 대단히 양호합니다. 대표적으로 이 종목들이 나노신소재하고 제휴라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를 관심 가진다면 실리콘 응급제하고 그 다음에 CNT 도전제 쪽에 좀 관심을 가지라는 얘기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신재생 이야기를 잠깐 하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기업가 출신이죠. 기업가 출신의 특성은 그거죠. 어떻게 비용을 적게 들여가지고 생산성을 높일 것인가를 가장 구사하죠. 그러니까 생산성과 효율성을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전력 단가를 한번 따져보면은 태양광하고 풍력은 전력을 생산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비용 때문에 태양광하고 풍력을 싫어합니다.
반면에 전력 단가가 싸게 먹히는 온전을 선호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보면은 신재생 쪽으로도 이와 같이 태양광이나 풍력을 좀 자제하시고 온전 쪽에 집중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의 수익률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트럼프가 취임하게 되면서 정말 소용돌이를 겪고 있는 피해주들이죠. 특히나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이 많이 깊으셨을 것 같은데 이러한 섹터를 무조건 외면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옥석 가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히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실리콘 음극재 쪽, 소재 쪽에서 실적이 잘 나오는 쪽을 눈여겨보자. 그리고 신재생 쪽에서는 원전 섹터 골라주신 만큼 그쪽 섹터는 계속해서 추적 관찰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혜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대표적인 수혜주로 거론이 된 쪽이 원전, 앞서서 말씀드린 쪽도 있었고 인프라, 우주항공, 조선, AI, 전력설비 이쪽이 아닐까 싶은데 이 가운데 두 위원님들께서 보고 계신 유망 업종은 어떤 것일지 먼저 좋은정보 위원님께 두 가지 골라달라고 할게요. 위원님 어떤 종목들, 어떤 섹터들 보셨을까요? 예, 첫째는 제약바이오입니다. 제약바이오? 예. 지금 우리 주제가 이제 그 관세, 트럼프의 정치 그런 거잖아요. 네. 근데 제약바이오 업종은 사실 최근에 이제 AI라든가 반도체 그런 것들 올랐을 때 상당히 좀 덜 오른 가격 메리트도 있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올해 이제 제약바이오를 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그때 팬데믹 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붐이었죠. 예, 그러면서 제약바이오 업황이 상당히 좋았고, 그로부터 한 4년 정도를 지났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작년부터 실적이 굉장히 가시화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라이센스 아웃이라든가, 예, 그 다음에 또 CMO, CDMO, 이런 캐시카우, 예, 그러니까 펀더멘털이 받쳐주는 거죠. 그런 기업들이 다수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깜짝 놀랐네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작년 실적을 발표했죠. 예, 매출이 어느 정도? 송도에 가면 이제 그 선바가 있는데 세트렌 옆에, 예, 그때 한 4조 5천억을 달성했다니까 이게 바로 캐시카우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 보게 되면 신약 개발 같은 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CDMO라든가 CMO 같은 경우는 굉장히 캐시카우가 용이하게 우리가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 실질적으로 우리 이제 어떤 그 생산 기술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또 인정받기도 하고 또 기술력도 전혀 없는 거 아니죠. 말하자면 알테오젠이 키트로다하고 이렇게 병역을 하면서 예, 글로벌 진출하고 있고 루닛도 그렇고 이제 그런 기업들이 다수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모멘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국 트럼프하고 또 연결돼서 말씀드린다면 관세 정책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생물보안법,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아까도 CDMO가 다 그래 연결되는 카테고리 형성하는 수혜주예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업종을 보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렇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번에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안 그래도 좀 궁금했는데 우리가 유망하게 봐야 하는 첫 번째 섹터로 제약바이오주들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자율주행 주셨는데요. 자율주행이 최근에는 조금 잠잠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오를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네. 근데 왜냐면은 네. 항상 이제 우리가 크게 상승하는 종목들 특징이 있어요. 뭔가요? 뭐냐면 시대를 앞서서 그러니까 네. 선구자적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것을 조금 유식한 말로 하면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그래요. 네, 그걸 창출하는 기업들이에요. 네. 그러면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만 보세요. 자동차, 이 모빌리티에서 패러다임을 보게 되면 처음에 화석 연료를 갖다가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에서 반기를 두고 있지만 그다음에 전기차로 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뭘로 갈까요? 막 운전하기 피곤하고 말이지 이럴 때 편하게 하고 싶잖아요. 그게 바로 자율주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모빌리티도 보게 되면은 이 패러다임 시프트를 가져오는 게 바로 자율주행이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요즘 앨런 머스크가 굉장히 핫하게 지금 소위 말해서 오피는 리드가 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이 또한 로봇이다. 그런 얘기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제 로봇 시대가 오고 자율주행체도 크게 광의로 보면은 로봇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자율주행을 적극 육성할 거로 보여요. 어차피 앞으로 어떻게 정의될지는 모르겠어요. 현재까지는 앨런 머스크하고 앞으로 파워게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미러 관계를 형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4단계 자율주행 시대 FSD가 성급 다가오고 있다. 역시 선두는 테슬라의 로보택시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당연히 지금 과거에 테슬라가 잘 팔렸던 게 여러분들 다 그게 뭐냐면은 자율주행 기능이 가장 앞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뭐 그렇게 따라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그와 관련해서 테슬라의 뭐 납품이 가능성이 있다든가 또 거기에 대해서 말하면 자동차 부품처럼 그런 것들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시장 규모도 2028년까지 매년 60% 가까이 성장을 한다니까 아까 미나이크가 좀 주춤하고 있지만 패러다임 시프트를 봤을 때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렇군요. 트럼프 트레이드 내에서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다 보니 다시 한번 자율주행 쪽으로도 수급이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장 가능성은 충분하다라는 점에서 투자 포인트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송필호 위원님께서 집중하고 계신 업종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업종 원전 섹터 주셨는데 신재생 쪽에서 우리가 꼭 봐야 하는 쪽이 원전이라고 강조해 주셨잖아요. 조금 더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TV에서 제가 계속 이야기해 주는 거 있죠.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앞서가는 산업이 두 개가 있다 그랬죠. 가장 앞서가고 있는 것이 최근 조선업이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우리나라 조선업계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또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앞서가는 산업이 원자력입니다. 이제 트럼프가 원자력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특히 최근에 세계 원전 시장에서 중국하고 러시아가 50%에서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과 또 러시아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원전 기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조만간 트럼프가 우리 원전 산업에게 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전 관련주 계속 관심 가지라고 제가 한 달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죠. 저 이야기를 듣고 원전을 사신 분들은 지금 수익이 엄청나게 크게 나고 있을 겁니다. 그럼 또 다시 한번 왜 우리가 원전을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를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원전 산업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육성한다는 얘기죠. 며칠 전에 미국의 에너지 장관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에너지 장관 나이트란 분이 이제 청문회를 하면서 그랬죠. 앞으로 미국이 인공지능 산업을 육성하면 막대한 전력이 지금 수요가 창출될 것이다. 수요가 발생할 것이다. 그러면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이 전력을 충당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 전력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원전밖에 없다는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원전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이 이야기를 밝혔고 트럼프도 그러죠. 아까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죠. 풍력이나 태양광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효율적인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은 원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도 원전 쪽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면은 미국에서 원전 산업이 빠르게 부활할 것으로 예상이 됨에 따라서 우리가 원전 관련주, 또 어떻게 보면 트럼프 수혜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나온 소식이 있죠. 한미 간에 이제 원전 협력, MOU를 체결했죠. 한미 간의 원전 동맹, 팀 코러스라는 팀을 결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한미가 해외 원전 시장에 공동 진출하자는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지금 세계에서 대형 원전 건설할 기수가 몇 개나 되냐면요. 430개나 정도 됩니다. 이와 같이 엄청난 원전이 앞으로 세계에서 건설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금액으로 따져보면 650조 정도 시장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최근 일부 언론사에서 원전이 제2의 반도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만큼 원전 시장이 큰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전 관련주를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제 미국이 원전 쪽에 설계 쪽에서는 기술력이 세계 1위지만 우리나라는 원전을 이제 시공하고 건설하는 데는 세계에서 최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원전 산업이 우리가 세계의 가장 리더하는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3월에 이제 체코 원전 본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죠. 그동안 이제 미국의 에스팅하우스가 이제 계속 불만을 이의를 제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3월 체코 원전 본계약이 조금 불투명했죠. 그런데 최근에 한선하고 에스팅하우스가
이와 같이 지식재산권 분쟁 문제를 2년간 계속 끌어왔던 것이 최근 마무리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채권전 3월 달에 체결이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아까 말씀대로 해외 원전이 올해 계속 수주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전주는 제가 보면 올해, 작년에 전력 인프라 기업같이 꾸준하게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올해 원전주는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원전주 여러분들의 관심 가질 점은 두산에너지에 관심 가지라 그러죠. 제가 여러분들은 TV에서 추천드리고 지금 가만히 가지고 계신 분들은 40% 이상 수익률을 나고 있죠. 계속 제가 매수하시라는 얘기를 해드렸죠. 앞으로 세계 최고 원전기업이 된다. 그러니까 가져가시면 된다. 앞으로 이제 원전기업, 대만의 TSS 같은 세계 최고 파운드리 업체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계속 관심 가지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죠. 두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BHA도 여러분들 8,000원대 추천드렸죠. 지금 24,000원이 나죠. 가만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한 300% 수익률이 났죠. 이런 종목도 계속 꾸준하게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이 종목을 추천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원전주가 다 안 가더라도 이 종목은 무조건 간다 그랬죠. 실적이 좋아지니까 무조건 간다 그랬죠. 저 이야기가 맞대로. 저 이야기한 대로 최근 사상 최고치 경신하고 있죠. 그 다음에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원전주 추천드리고 있는 종목이 우진엔텍이죠. 우진엔텍도 제가 14,000원대 여러분 추천드렸죠. 지금 22,000원 하고 있죠. 이런 종목 꾸준히 관심 가지고 계속 홀딩 하시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원전 섹터에 대해서 전반적인 의견 들어봤고요. 다음 섹터 바이오 또 골라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바이오는 진짜 공부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바이오 아버지라 그러죠. 자,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것이 바이오입니다. 자, 바이오는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여기서 또 올라가면 바이오는 빠집니다. 지금 내가 보면 이제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어느 정도 이제 고점을 찌지 않았냐, 치고 내려오지 않냐, 그렇게 해서 저도 바이오 쪽을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바이오는 금리하고 가장 민감합니다. 이제 어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다보스 클럽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연설을 하면서. 연준이 즉각적인 금리를 인하해라. 그러면 전 세계가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그렇게 강조를 했죠. 이달 말에 연준이 이제 FOMC가 열리죠. 이제 파월 의장하고 이제 트럼프하고 상당히 이제 갈등이 많아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달 말 FOMC에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고심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요. 이제 작년부터 연준이 금리 인하를 계속 하고 있죠. 이 금리 인하 기조는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은행도 최근 이제 이번 달에는 금리를 통계를 했지만 지금 우리나라 경기가 너무 어렵죠. 그럼 내수경기를 살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은행도 올해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됨에 따라서 이 금리 인하 기조는 분명히 제약바이오 쪽에는 큰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바이오를 관심 가져야 되는 건 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2월 달에 첨단 재생 바이오법이 시행이 됩니다. 이제 이 법이 2월 21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데 이제 세포 치료제하고 유전자 치료제를 우리나라에서는 연구 목적으로만 지금까지 허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치병이 걸리신 분들이 일본을 가가지고 줄기세포 치료를 받고 왔죠. 그런데 올해 이제 2월 달부터 우리나라도 이제 연구 목적이 아니라 치료 목적으로 허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 첨단 재생법이 실시됨에 따라서 국내 바이오 기업들에게는 상당히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바이오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미국의 생물보안법이죠. 지난해 9월 9일 날 하원에서 압도적으로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됐는데 작년 연말에 지금 상원에서 일부 의원이 반대를 하면서 생물보안법이 이제 통과가 안 됐죠. 그래서 트럼프가 취임을 했기 때문에 이 생물보안법은 조만간 통과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보면은 이 생물보안법 통과도 우리 바이오에게 분명히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지금 최근 바이오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죠. 삼바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면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고, 지금 올해 5공장을 또 가동을 하고, 또 6공장까지 또 설립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셀트론 같은 경우도 올해 실적이 엄청 좋아질 겁니다. 아마 셀트론도 올해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진백제라 미국에서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됨에 따라서 이런 바이오 기업들의 실적까지 좋아지기 때문에 저런 바이오 관련주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바이오 관련주 관심 가지면 니가켄 바이오 내가 보면 좀 한번 관심 가져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작년에 그 니가켄 바이오 대표가 그 인터뷰한 기사 내용 있죠. 예, 니가켄 바이오 시총이 220조까지 끌어올려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대표가 주가에 대한 그러니까 관심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니가캠도 앞으로 주가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쪽에 이제 한올바이오파마 한번 관심 가지면 어쩔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올바이오파마는 자가면역 치료제 우리나라 1등 기업이죠. 이제 3월 달에 임상 데이터가 3개가 나옵니다. 이 데이터가 잘 나오면은 제가 보면은 가치는 엄청나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한올바이오파 같은 경우는 최근 세계적인 신약평가 기관에서 이제 올해 유망한 신약 후보물질로 2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 신약 가치, 파이프라인 가치를 평가를 21조 원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올바이오파마는 지금 시가총액이 2조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한올바이오파도 유망하다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그다음에 에이벨바이오도 관심 가지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에이벨바이오 어제 이상훈 대표가 인터뷰를 했죠. 이제 산오피보다 더 큰 라이센스 사업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했죠. 산오피하고 1조 9천억 정도 신약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보다 더 큰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지금 단도암이죠. 단도암 임상 3상 데이터가 조만간 발표될 겁니다. 그러니까 에이벨바이오도 한번 관심 가지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두 위원님들이 모두 일치한 섹터는 바이오 섹터였습니다. 총 합쳐서 3가지 섹터, 유망 섹터 공개해 주셨는데요.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원픽 공략주는 잠시 뒤에 상담 이후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동안 상담 문의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참여 방법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돌아오시죠. 네, 시청자 궁금 종목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하나마이크론요. 하나마이크론 보유 비중과 매수 단가는요? 보유 비중은 9%고요. 단가는 19,070원이요. 19,070원대에 9%. 좀 많이 답답하실 것 같은데 오늘 정말 잘 찾아오셨어요. 좋은 정보 위원님께 질문 드려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새해 예. 복 많이 받으세요. 네, 19,000원에 사셨다라면 조금 아프시겠어요. 네, 예. 근데 뭐 비중이 크지 않으니까 뭐 이렇게 뭐 전체 어떤 뭐 포트를 구성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비중으로 봐서는 아프지만 뭐 그렇게 큰 충격은 아닐 것 같고요. 어찌됐든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시장 전체로 봤을 때 코스닥이 좀 기회고요.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먼저 움직인 게 하나마이크론 뭐 잘 아시잖아요.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하는 회사고,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재료도 하는 뭐 식강용 그 재료 같은 거 하는 회사인데 사실 뭐 작년에는 썩 좋지 않았어요, 업황이. 그래서 작년 같은 데 보면은 거의가 이제 HBM 쪽으로 쏠리면서 일하다 보니까 이런 쪽이 좀 상당히 좀 안 좋았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어쨌든 이제 실적은 썩 좋지는 않았지만 그렇다 해서 이 회사가 앞으로 성장성이 없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서서히 좀 터닝하는 그런 포인트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제가 한번 이 자리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차트거든요. 그러면은 19,000원에서 이제 10,000원까지, 아니 8,000원까지 빠지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매물벽을 소화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주봉을 보시게 되면은요. 이것도 이제 완전 바닥은 다 줬고 서서히 육방으로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사실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럴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엊그제도 이제 한미 반도체 실적 나오고 막 그랬을 때 그때는 좀 한 템포 늦추시라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이때 이제 상승담이 지금 누르면서 터닝 포인트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 시청자분들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시장에서 회자되고 만일 이렇게 빨간색일 때 그때는 자꾸 이렇게 한 템포 자꾸 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어디냐? 지금 터닝 포인트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보게 되면은요, 이제는, 바닥은 쳤고, 바닥이 한 8,300원인데, 제가 볼 때는 9,000원 훼손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봐요. 또 월봉을 보셔도요, 이거 음봉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터닝 포인트예요. 우리 시청자님, 사신 게 19,000원이라고 그러셨죠? 네. 근데 이제 비중이 크지 않으니까 제가 이것은 매매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네. 누를 때 한 500원 정도? 1,500원? 그 내외에서는 있잖아요. 네. 9%에서 한 조금 더 추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추매요. 예, 추매도 다만 전체 비중이 20%를 넘지 않게요. 20% 넘지 않게요. 예, 예. 추매를 더 하셔가지고 네. 1차 13,000원 전 틀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1,500원 정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거 얕게 매매하는 거예요. 이거 주식은 여러분들 맨날 이제 방송 보면 급등 차트 뛰면서 이렇게 올라오면 몇백 프로, 몇십 프로 올랐죠? 그걸 가지고 계신 분들 흔치 않아요. 그래서 저는 디테일하고 정교한 매매를 지금 그 전략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한 1,500원 정도 오게 되면 매수하셔서 그러면은 한 3,000원 근처 되면은 12,000원, 13,000원? 그러면 네. 그렇다면 20% 내외 수익이 되잖아요. 네. 그죠? 네. 네, 저점 산 거요. 그래서 네.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좀 복수를 하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전에 사신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1차 이제 19,000원에 샀으니까 한 네. 15,000원까지는 또 네. 네크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8,000원대에서 15,000원에 가면 저점 대비 또 배 가까이 상승이 나거든요. 우리 네. 개인투자분들이 늘 그걸 무시하시는 것 같아요. 야, 내가 산 게 19,000원인데 15,000원에 사는 것은, 참 파는 것은 이거 서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요. 저는 항상 그냥 오랜 다음에 지나서 그런 것보다도 좀 정교한 매매 전략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 15,000원 정도 가서 이제 9%밖에 안 되니까요. 한번 네. 매도하셨다가 저점 대비 네. 거의 배 가까이 오르거든요. 예.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머니투데이 방송 보시면 혹시 저희 네. 방송 보시면 제가 기억하고 있다가 또 네. 맥주만 오면 또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릴 수 있으니까 아, 일단 감사합니다. 예. 15,000원 되면은 일정 부분 그냥 9%밖에 안 되니까 왜냐면 네. 아까 저게 저점에서 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상쇄할 수 있는 그런 수익도 이제 나올 수 있잖아요. 네. 예, 그렇게 매매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성공 투자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기를 저희가 함께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번에도 전화 통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네. 궁금하실까요? 두산 엘리베이터 옛날에 두산 중공업이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 보유 비중과 매수 단가는 어떻게 될까요? 98%예요. 98%의 매수 단가는요? 2만 원에 사고 2만 1,000원, 2만 2천원 이렇게 세 번에 나눠 샀어요. 아, 네, 한 2만 1,000원으로 잡고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네네. 네. 때마침 송필호 의원님 아까 원전 좋게 봐주셨잖아요. 두산 에너빌리티 일단은 수익권에 계시긴 한데 98%예요. 네. 네, 반갑습니다. 송필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건강하세요. 받으시고요. 네네. 제가 보면 이제 주식은 잘 올라가 잘 사셨는데요. 예. 근데 비중이 이제 98%가 약간 부담스러운 것 같는데요. 왜 이렇게 98%까지 사셨을까요? 그냥 나는 성격이 한번 그냥 이렇게 하면 그냥 거기다 몰빵하는 성격이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어제장에 네. 25,400원에 50%를 걸었어요. 네.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두산 에너비티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네. 제가 매일 고맙습니다. 아침에 무료 방송을 합니다. 아침 그러세요? 8시에요. 네, 거기 네. 오시면 내가 두산 에너비티를 매일 언급을 합니다. 그러세요? 지금 제가 최근에 이제 매일 아침 무료 방송을 하면서
18,000원대 내가 엄청나게 사라고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두산에너비티에서는 공부를 진짜 많이 했고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산에너비티는 앞으로 세계 최대 원전적의 파운드리 업체로 성장할 가능성이 큰 종목입니다. 지금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요. 미국의 소형 원자로 하는 회사가 3개가 있습니다. 가장 보면은 대표적인 것이 누스켈 파워라고 들어보셨는가 모르겠네요. 들어봤어요. 누스켈 파워가 있고 엑스에너지가 있고 그다음에 타라파워가 있습니다. 얘들이 지금 미국에서 세 회사가 소형 원전 쪽을 엄청나게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에 다 모든 원전 주기기, 원자로를 다 설계하고 다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 이 SMR 산업이 성장을 하면은 두산에너비티는 엄청난 성장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중이 많아가지고 이제 조정이 나올 때 과연 버틸 수 있냐가 가장 중요한데요. 우리가 주식이란 것은 일자로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가다가 보면은 불매기 쉬고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이 주식을 내가 지금 98% 가지고 있다면요. 저는 연말까지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나는 부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좀 그래요? 장기 투자를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아침 8시에 오시면은 제가 매일 두산에너비티 분석을 해드립니다. 그때 내가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제가 미국 증시도 분석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아침 8시 오시고 그다음에 제가 무료 방송을 하면은 다 종목 상담을 다 해줍니다. 그때부터 제가 좀 상담을 하시면은 자세히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 그거 가지고 가야 되겠네요. 가져가셔야 돼요. 한번 가져가 보십시오. 네. 제가 증권회사를 30년 다녔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돈 버는지를 너무 잘 압니다. 이런 걸 장기 투자한 사람이 돈 봅니다. 그런 부자가 될 겁니다. 지금 벌써 6개월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6개월에 보통 2, 3년 가지고 됩니다. 2, 3년 가져간 사람도 많습니다. 예. 장기 투자 네. 한번 해보십시오. 장기 투자로요? 예, 장기 투자 한번 해보십시오. 예, 그거 한번 믿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예. 금년도 알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예. 네,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진단해 주셨는데 여유가 되신다면 시간 투자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세 번째 종목, 문자 상담으로 접수받은 종목인데요. 주성 엔지니어링 나와 있습니다. 32,900원의 보유 비중은 10%인데 좋은 정보 위원님께 맡겨볼게요. 위원님, 주성 엔지니어링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공교롭게 이렇게 상담이 제가 저도 원전도 좀 일가견이 있는데 성필이 이름도 잘하시고 그래서 이제 다 이게 반도체 장비 쪽이네요. 네. 그죠? 네. 하나 마이크론도 그렇고. 맞네요. 예, 예. 주성엔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이에요. 이제 앞으로 반도체에서 HBM이 중흥기를 맞이했다라면 저는 올해부터는요 유리 기판하고 그다음에 또 온 디바이스의 AI 관련 그런 시스템 반도체 이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주성엔지는 바로 여러분 참 유리 기판 그 장비 쪽 거기도 포함이 되거든요. 이오테크니스도 포함이 되고요. 유리 기판에서 뭐 가장 대장은 역시 SKC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YC캠은 재료 쪽이고 그 다음에 또 삼성전기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제 장비 쪽 장비단이 못 갔어요. 주성엔지도 이제 서서히 좀 자리가 오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한번 차트를 보실까요? 이게 바로 주성엔지의 바로 이 차트예요. 참 이게 완만하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죠. 근데 가만 보면은 이게 바로 이걸 좀 보세요. 자, 제가요. 코스닥 차트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때는 좋은 뉴스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미 기술적으로 다 자리를 만들어 놓고 계단식 상승 파동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왜 올해가 코스닥이 기회인지 대부분 종목들이 말이에요. 이미 그렇게 어려운 양에서도 사실 뭐 SOS를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자율주행에서 150% 가까이 올랐고요. 다 뭐 전진건설 로봇 제가 아침 방송에 말씀드려서 200% 올랐고요. 이게 다 좀 종목 장세이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거기에서 뭐 그렇게 처지는 종목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좀 다시 한번 자리가 좋으네요. 다시 한번 관심에 넣는 전략도 좋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제 유리기판 장비 쪽에서 못 갔으니까 앞으로 좀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번 월봉을 보셔도 이제 터닝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경우는 하여튼 뭐 38,000에서 4만 원까지
열려 있지 않나. 그래서 좀 길게 좀 보는 전략도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끊어간다면 35,000원 끊어가시되 거기서 좀 많이 강하게 좀 돌파가 일어난다면 38,000원에서 4만 원까지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주성 엔지니어링 가격 라인까지 잘 설정을 해주셨고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지지대 이쪽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송필호 의원님과도 문자로 접수받은 종목 볼 텐데요. 한빛 레이저고요. 4,798원에 보유 비중은 10% 들고 계십니다. 위원님, 이 한빛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유리기판 관련해서 조금 주목을 받는 것 같기는 한데 약간은 좀 불안불안한 차트입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 종목이 이제 원래 2차 전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쪽, 자동차 쪽, 레이저 그 장비를 만드는 업체인데 최근에 이제 주가가 단기에 올랐던 이유가 그거죠. 유리기판 쪽에 레이저 장비를 개발해가지고 유리기판 쪽의 사업을 다각한다는 얘기 때문에 주가가 좀 올라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유리기판도 종목별 좀 차별화가 좀 진행되고 있죠. 최근에 필옵트스나 SKC 같은 종목도 좀 걔들이 좀 강하고 좀 조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다시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본 유리기판 사업은 올해 꾸준하게 성장할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주가들이 단기에 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좀 눌림목 조정이 좀 나오고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종목도 이제 눌림목 조정 후 한번 상승을 한번 시도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종목으로 지금은 좀 홀딩 하셔 보시고요. 제가 보면은 이제 목표 가를 정해 드린다면은 한 5만 5천 원 정도 한번 보시고 접근하신 것이 어쩔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한빛 레이저 5,500원으로 주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한빛 레이저는 5,500원까지 한번 목표가 설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한국항공우주입니다. 네, 한국항공우주 보유 비중과 가격 단가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63,000원이고요. 30%입니다. 네, 63,000원에 30% 보유 비중 들고 계신 상황입니다. 네. 일단 지금 많이 궁금하실 것 같기는 하네요. 갑자기 이렇게 훅 떨어져서 근데 또 전망은 네, 좋아 보이니까 우리 좋은 정보 네. 위원님 어떤 시각 갖고 계신지 한번 맡겨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한국항공우주, 예, 저도 좋아하는 종목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 6만 얼마에 사셨다고 그랬죠? 63,000원입니다. 예, 좀 이제 많이 힘드시고 고통스러우시겠지만 한국항공우주는 일단은 소위 말해서 수주한 게 굉장히 많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뭐 펀더멘털의 네, 이상이 없는데 네. 시장 흐름으로 봐서는 이제 솔드 현상이 아까 말씀드린 뭐 유리기판 쪽, 막 여기저기 뭐 굉장히 좀 빨리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좀 소외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또 두 번째는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자꾸 이제 좀 화해 모드로 가잖아요. 뭐 이제 중동도 이제 뭐 휴전을 하고 뭐 또 우크라이나도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관련 종목들이 좀 안 좋을 것이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이제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 이제 사실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뭐 어떤 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 그러면 이것이 뭐 크게 나쁘냐 그렇지는 않아요. 다만 시장 흐름에서 좀 더 뒤처질 뿐이에요. 63,000원에 매수하셔서 좀 내리니까 속상하시겠지만 저도 이 종목 좋게 봐갖고 우리 접근해봤는데 저도 속상한 종목이에요.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매도는 안 하시는 게 좋다고 봐요. 그래서 이건 이제 트럼프 관련주도 이제 하기도 한데 아까 제가 이제 트럼프 말씀드린 빛과 그림자 얘기했잖아요. 앞으로 이제 트럼프가 치고 나올 겁니다. 니들 나토 한국도 이제 니들 좀 이제 GDP 대비 지금은 니들 너무 이렇게 싸게 하고 있으니까 올려라. 그러면은 방산주들은요 결국 자기 그러니까 옛날에 미국에 의존했다면 자기 자체 방어 능력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다음 또 방산주가 꼭 어떤 뭐 다른 나라에서 전쟁이라고 컨트리 리스크보다는 어떤 살점포석 의미에서 방산전을 간다고 봐요. 따라서 전체 시장 흐름을 이해하셨다면 그다음 한번 자리를 보실까요? 야, 이거 한번 차트를 보실게요. 이게 소위 다중바닥 패턴이에요. 다중바닥 패턴이고 그다음에 또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주봉을 보시게 되면 이제 다음 주는 좀 양봉만 나오면
서서히 상승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월봉을 보셔도요. 여기서 이제 양음양 패턴이 나오면은 우리 그 시작이 63,000원 꼭 거기까지 못 간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 6만 원까지 열려 있어요. 이게 월봉상 밴드 상단이에요. 따라서 좀 6만 원까지 지금까지 고생하셨는데 여기서 지금 또 오르는 거 따라잡아서 이제 저는 항상 그런 말씀 드리거든요. 오를 종목을 버리고 이미 오른 종목 따라가는 것들은 좀 자제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단 손절가는 한 5만 원 정도 보시고요. 5만 원 정도? 5만 원도 그런 한 4만 8천 원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래 기다리셨으니까. 그 정도 보시고 상승할 때 한 6만 원 정도까지 보는 전략은 좋지 않겠는가. 예. 그래서 그동안 잘 참으셨으니까 한번 가져가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마음 아리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다시 한번 기대감 걸고 이 종목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번에는 전화 연결되어 있네요.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반갑습니다. 종목 궁금하세요? 이스트 소프트 네, 이스트소프트 매수 단가랑 보유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24,200원에 한 10% 됩니다. 24,200원에 10%. 현금이 한 50% 있거든요. 그래, 요거를 좀 저가에 또 매수가 추가 매수면 어떤가 싶고 전문가한테 상담드리려고 전화드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현금 50% 있고 여기서 지금 저가 네. 매수하는 거 어떤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저가 매수 하지 마시고요. 예. 이 주식 잘 팔고 난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네, 최근에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전체적으로 올랐는데요. 예. 제가 약간 부정적으로 본 이유는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 종목은 여러분들 R집이나 R토지라는 종목으로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 종목이 약점이 있습니다. 실적이 마이너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가 이것이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고 계속 가려면은 실적이 좀 뒷받침 돼야 되는데 계속 지금 적자 기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보면은 지금 5분기 연속, 그러면 올 4분기까지 보면 6분기 연속 적자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주가가 이 성장성 하나만 가지고 상승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 최근에 주가가 오른 것은 최근에 미국에서 인공지능 쪽에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한다고 그러죠. 예. 이번에 최근에 보면 트럼프도 715조 투자한다고 그러죠. 예. 오늘도 메타도 보면은 인공지능 쪽에 650억 달러 투자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미리 선반영이 많이 올랐는데요. 예. 여기서 이 종목이 이제 전고점이 한 27,000원 정도 되는데요. 예. 이것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많은 거래가 또 수반돼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보면은 이제 실적이 나와야지만이 저는 전고점을 돌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선반영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 가지고 있는 종목 물량 한 27,000원 정도 오면은 좀 매도를 했다가 좀 다른 종목으로 교체 매매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요즘에 나온 뉴스로 보면 이제 새로운 이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는 얘기가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주가가 좀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잘 나올 것인가 좀 판단하시고 진입하는 시점이 잘못됐습니다. 주식을 살 때는 이렇게 고점에 오를 때 그러니까 이 주가를 봐도 보면은요. 자, 12,000원에서 29,000원까지만 더블이 났습니다. 더블 난 주식들은 됐으면 접근하지 마시라는 점을 이야기를 해드리고 이제 절대 물타기 하지 마시고 어떻게 손실을 줄이거나 손실 안 보고 나오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대표님씩 BRC 갖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스트소프트 물타기는 안 하시는 쪽으로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종목 더 가볼게요. 좋은 정보 위원님과는 문자 상담 삼성전자 볼 텐데요. 53,200원의 보유 비중 30%입니다. 정말 IT 투톱 내에서 삼성전자 들고 계신 분들은 마음의 근심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위원님. 네, 삼성전자 하여튼 국민주니까 잘 제가 좀 종목 진단에 이렇게 뭐랄까요? 된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들고 계신 분들은 단타 치려고 들어가신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좀 여유가 있으시고 은행 금리 이상을 추구한다든가 그런 분들이시기 때문에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삼성전자는 지금 전 기회다 봅니다. 시장에서는요. 삼성전자 아니라고 그럽니다. 근데 저는 딱 손재를 딱 정해 주실 필요는 있어요.
지난 저점 49,900원인데 여기만 훼손하지 않으면 간다고 봅니다. 좀 앞으로 또 윗바닥이 열려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결국은 어제도 제가 이제 특집에서 이제 뭐 녹화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는 앞으로 HBM4가 될 겁니다. 거기에서 수율이 좋고 퀄 테스트가 통과된다면 앞으로 이것이 상당히 성장 동력이 될 거예요. 물론 지금 외국인 지속적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고 그런 것을 자사주가 받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요, 자사주가 매입이 될 때 어떤 회사도 그래요. 다 똑같이. 그때는 소위 말해서 횡보하는 그런 과정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이 바로 그런 과정이고, 삼성전자 한번 차트를 보실까요? 재밌는 말씀 하나 드릴게요. 주식에 접근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제가 이 종목을 그때 이제 그냥 뭐 사만전자 빠졌다, 이거 앞으로 이제 큰일 난다, 100원 빠지니까 사만전자 빠졌다고 매수하지 말라고 여기저기서 얘기 나왔거든요. 저는 때는 이때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아까 제가 금리 말씀드렸죠. 이거 며칠 안에 지금 정기예금 시중 금리가 3%가 되는데 3년 금리는 며칠 안에 될 거예요. 제가 아침에 선물부터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저점이 기회라는 걸 알 수 있겠고, 이것도 지금 횡보하고 있잖아요. 근데 가져가시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아요. 비중이 30%라서 좀 많기는 하신데, 그러니까 아까 그 투자 상향이 좀 이제 중기로 봤을 때 괜찮은 게 그냥 월봉을 보십시오. 대바닥입니다. 제가 볼 때는 1차 6만 원, 2차는 6만 5천 원까지 열려 있어요. 길게 보고 가는 전략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제시해 드릴게요. 네, 길게 들고 가보자라는 관점에서 삼성전자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종목 송필호 위원님과 진단해 보겠습니다. 문자 상담으로 접수 받았고요. LG 이노텍 24만 5천 원의 보유 비중 11% 들고 계십니다. 위원님,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의 반토막인데요. 어려운 지식인데요. 저 약간 전망을 잠깐 해드리면요. 최근 경기가 안 좋으니까 휴대폰을 잘 안 팔리죠. 자, LG 이노텍이 하는 사업을 잠깐 이야기해 드리면은 얘들이 기판하고 그다음에 카메라하고 자동차 전장을 합니다. 그런데 LG 이노텍의 실적을 좌우한 것은 카메라 모듈입니다. 카메라 모듈을 주로 애플에 납품을 하죠. 그런데 최근 애플의 스마트폰이 잘 안 팔리죠. 특히 중국에서 보면은 4분기에 애플 스마트폰 판매가 뭐 18% 감소했니? 그다음에 올해도 지금 작년 연말에 출시한 애플의 인공지능 스마트폰이 지금 작동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부작용이 약간 오류가 많이 나타나니 여러 이야기가 좀 나오죠. 애플의 아이폰이 지금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애플도 주가가 지금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이 LG이노텍은 거의 애플하고 거의 같이 움직인다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게 애플의 아이폰이 좀 살아나야 되는데 아직까지 살아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LG이노텍 주가도 최근 계속 흘러내리죠. 지금 주가가 너무나도 지금 손댈 수 없을 정도로 제가 보면은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 있죠. 그런데 제가 보니 휴대폰 사업, 그러니까 스마트폰 사업을 보면은 앞으로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LG이노텍이 여기서 주가가 좀 오르기 위해서는 기판이 좀 살아나야 되고 자동차 전장 쪽에 좀 사업이 좀 좋아져야 되면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주가가 또 빠진 이유는 그거죠. 4분기 실적이 2,400 정도밖에 안 나오면서 작년 대비 무려 한 48% 정도 감소했기 때문에 주가가 더 빠지고 있죠. 그러면 최근에 주가가 빠져도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1조 2천억 적자가 났다 그래도 주가가 팍 오르죠. 현대건설은 왜 그러면 주가가 그렇게 적자가 나도 주가가 급등을 하냐? 이제 올해 작년 4분기가 실적이 최대 바닥이었고 이제 올해부터 좋아진다니까 현대건설은 오릅니다. 그런데 LG이노텍은 실적이 부진하게 나오는데 더 빠진 이유는 지금 올해 1분기도 실적이 더 안 좋다니까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많이 손해를 보고 있는데요. 지금 물타기는 저는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제가 보면은 좀 반등이 나오면은 어떻게 좀 나오는 방향을 좀 고민 한번 해보신 것이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하고 좀 지금은 시간하고 참으시고 한 20만 원 정도 오면은 한 교체 매매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면 어쩔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LG이노텍 20만 원까지는 보자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AS까지 진단해 드렸는데요. 저희 잠시 뒤에 탑픽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위원님들의 탑픽 종목들 공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조원정보 위원님께 받아보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인가요? 예, 뭐 제약바이오 업종 픽했으니까 네. 그와 또 포함된 거기에 포함된 종목 오. 바로 ABL 바이오가 되겠습니다. 아. 예, 뭐 동사는요 이중항체 후보 물질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ABL 이제 그 이니셜 딴 거예요 회사. 예, 이것을 산오피에 이미 라이센스 아웃을 10억 한 6천 달러 예, 이렇게 이미 라이센스 아웃이 됐고요. 또 앞으로 플러스 알파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 이제 그것은 아직은 히든인데 나오면 또 한번 성장 모멘텀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리가캠바이오라고 해서 이번에 이제 JP보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코리아 화제가 된 게 바로 ADC였거든요. 예, 거기하고 ADC 후보 물질을 공동 개발합니다. 그래서 이미 중국 시스톤사에 라이센스 아웃이 됐고요. 앞으로 저는 이 회사가 BBB가 있거든요. BBB 이거 뭐냐면 이 회사가 이제 그 암을 치료하는데 그러니까 뇌혈 장벽, 그 셔터 그런 것들 치매 치료 그런 것도 될 거예요. 이것이 이제 앞으로 저는 이것이 성공하면 좀 레벨업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또 이 외에 면역 항암제 파이프라인이 다수가 돼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번 자리를 보실까요? 항상 다중바닥을 노리시라. 그리고 이평선 밀집에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수급 주체를 보아도 기관들도 이제 서서히 좀 관심이 본격화되는 그런 구간에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종목들은 단기는 단기, 중기로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한번 월봉 보실까요? 예, 월봉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ten 3만 5천 원 내외에 우리가 명절 연휴 동안 미국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3만 5천 원 전후에서 매수는 무리 없겠고요. 목표가 4만 원, 손절가 2만 5천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 내에서 우리 위원님께서 좋게 봐주신 종목은 ABL 바이오고요. 목표가는 4만 원, 손절가는 2만 5천 원으로 잡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송피로 위원님께 받아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바이오 가져왔습니다. 바이오? 네, 바이넥스 가져왔는데요. 바이넥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의약품 위탁 생산하는 업체죠. 주요 제품은 우리가 바이오 시밀러 위탁 생산하고 합성의약품, 그러면 우리가 화학약품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두 가지 의약품을 위탁 생산하고 있는 CDMO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셀트리온 그 바이오 시밀러를 위탁 생산을 하고 있고, 삼성바이오 에피스입니다. 삼성바이오가 아니라 삼성바이오 에피스 두 개 품목을 위탁 생산을 하고 있고, 그래서 꾸준한 성장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최근 오송 공장도 지금 증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문량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성장 추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이제 의약품을 글로벌로 판매를 하기 위해서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무조건 의약 공장에서 의약품을 생산해 가지고 세계 판매를 못 합니다. 그 국가에 어떤 국가에 특정 국가에 허가를 받아야지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송도 공장을 지금 주요 국가에 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 쪽에 승인을 요청을 했고, 미국에 승인 요청을 했고, 한국에 승인 요청을 했죠. 이 승인 요청을 했는데 작년 12월 16일 날 유럽 식약청에서 승인을 받았고, 그다음에 12월 23일 날은 국내 식약청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아직까지 미국의 FDA 승인을 못 받았는데요. FDA 승인을 받아야지만이 이 바이넥스가 생산하는 의약품들이 글로벌 시장에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FDA 승인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FDA 승인이 지금 1월 이달 안에 제가 보면 승인이 날 가능성이 크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주가는 이달 말에 승인이 나면 주가는 한번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가져보라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이제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CDMO 업체이기 때문에 미국의 생물보안법을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작년 9월 9일 날 하원에 생물보안법이 통과를 했다고 그랬죠. 작년 연말에 상원을 통과를 못 했는데 이제 트럼프가 취임을 하고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 만약에 이 생물보안법이 통과되면은 이제 미국 제약사들이 중국의 우시바이오하고 거래를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신약을 개발하고 이와 같이 임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CDMO 업체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바이넥스가 미국 생물보건법의 최대 수혜주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네요. 주가를 보면 최근에 주가가 한 2주 정도 옆으로 행보를 했죠. 어제 주가가 좀 많이 빠진 이유는 이제 일시에 A군들이 좀 매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주가는 저거 보면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달에 FDA 승인을 받으면 주가가 단기에 급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관심 가져보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손절 라인은 18,000원 정도. 그다음에 목표가는 25,000원 정도 잡고 접근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바이넥스였고요. 목표가는 24,000원, 손절가는 18,000원으로 잡아보겠습니다. 두 위원님들 모두 다 바이오 쪽에서 골라주셨는데요. 이 두 가지 종목들에 대한 투자 포인트들 화면으로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네, 어느덧 시간이 빨리 흘러서 이제 맞춰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여기서 못다한 이야기, 더 자세한 내용들 우리 위원님들께서 무료 방송 통해서 이어가 주실 예정인데요. 먼저 좋은 정보 위원님께서 준비해 주신 무방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행복한 꽃길. 헉, 상상만 해도 정말 행복한데요. 예, 작년에 조금 어려운 가시밭길 했잖아요. 네. 저는 진짜 이제 주식을 한 30년 넘게 해서 때를 알거든요. 작년에 어려웠다면 진짜 저는 올해는 기회라고 봅니다. 이 제 컨셉은 이미 작년부터 우리 예청자분들께 많은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 해왔는데 진짜 올해는요, 소위 말해서 못 챙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내릴 만큼 항상 기회 있고, 아까 우리 미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정말 올해 제가 뭐 운이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시작부터 제 행복한 꽃길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1월 첫 거래일부터 있잖아요. 거의 한 이틀인가 3일 빼놓고는 완전 황금 맥점 저점에 잡아서 VI가 발동이 났으니까 그냥 그게 행복한 꽃길이 아닐까요? 사실 이제 올해 작년 손실을 많이 취하기 위해서는 저는 두 가지 전략에서 말씀드릴게요. 투 트랙이에요. 하나는 정말 대물을 잡자. 작년에 전진 건설 로봇, 넥스트 바이오 메디칼, SOS로 그런 쪽을 말해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많이 좀 투자액이 없으신 분들은 단기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좀 우뚝 설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도 오늘 제가 단단히 준비했습니다. 새해에 새롭게 한번 각오를 하시고 함께 하시면 제가 또 성공 투자에 또 길로 안내해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가시밭길 걸었으니까 이제는 정말 꽃길을 걸어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 꽃길 더 오랫동안 걸을 수 있을지 우리 위원님과 함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송피로 위원님의 무료 공개 방송 주제 확인해 볼 텐데 2월 유망주를 골라주신다고요? 네, 유망주 세 종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 장세는 종목 장세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종목을 매매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수익률이 크게 달라지고 있네요. 제가 지난 연말에 여러분들한테 1월 달에 추천해드리는 종목 1월 달에 다 대박 났죠. 그리고 이번 주에 내가 추천드린 거 또 2개 종목이 상가를 쳤죠. 그러니까 제가 주식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식 공부 많이 하는 사람 오늘 무방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차원이 틀릴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제가 여러분들이 질문, 주식에 관한 모든 걸 질문하면 오늘 모두 답변 드리겠습니다. 와가지고 저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2월 달에는 부자재단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네, 2월에 유망주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송필호 위원님의 무료 방송에도 많은 관심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두 위원님들 모두 잠시 뒤 10시 30분에 무료 방송 진행하실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투자정석 1부는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고요. 잠시 뒤에 2부도 진행이 되니까요. 2부에도 많은 참여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